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작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최상병 사건 자료를 이첩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연달아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기록에 처음 등장한 건 작년 8월 2일 낮 12시 7분 44초입니다. 이 전 장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4분 5초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원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사건 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12시 28분, 이 전 장관 참모는 김계환 사령관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경찰로 이첩 여부 확인되었는지요? 라고 물었고 3분 뒤 김 사령관은 이첩되었음, 장관과 통화할 때 확인되어 보고 드렸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김계환 사령관이 앞선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해서 경찰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시 45분쯤 김 사령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지금부터 보직 해임이다, 많이 힘들 거다라고 말했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입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예전부터 쓰던 휴대전화에서 2차례 더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12시 43분 16초부터 시작돼 12시 56분 59초까지 13분 43초간 이어졌고 12시 57분 36초부터 58분 28초까지 52초간 통화 후 끊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국방부에서 다시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이뤄진 날도 이날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자료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공개가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대통령과 통화 여부를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번호가 윤석열 대통령이 쓰는 개인 번호가 맞는지, 윤 대통령이 이날 이종섭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적이 있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작년 7월 31일 통화 내역도 MBC가 확인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과 168초간 통화했고 통화 14초 뒤에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4분 4초,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02800으로 시작되는 유선 전화입니다. 통화는 168초, 2분 48초 동안 이어졌습니다.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가 어디인지 그 번호로 전화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맞나요? 맞기는 맞습니다. 거기 혹시 안보실인가요? 확인은 다른 쪽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대통령실 직원은 맞다고 했지만 어디 소속인지는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대통령실의 누군가와 통화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치고 14초 뒤인 11시 57분 6초. 이 장관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참모의 전화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 취소를 지시합니다. 11시 54분부터 11시 57분 사이에 대통령실, 이종섭 장관, 김계한 사령관 순으로 전화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종섭 전 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은 군사법원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측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통신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는데 이 자료를 MBC가 확보한 겁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도 본인에게 혐의자를 빼라는 지시를 한 적 없고 본인 판단에 따라 수사 결과를 취소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냐는 지난 1월 MBC 질문에는 이 전 장관은 무슨 용산에서 전화가 오겠냐, 용산에서 어떠한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한두 사람의 이상한 착각 속의 프레임에 따라가면 안 된다. 왜 내 말은 믿어주지 않냐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압박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 5명 외에 추가 이탈자는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국민의힘은 특검법 수용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회의 직전까지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과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회유와 압박에 여러분의 양심은 굴복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의 목적은 대통령 탄핵이라며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막판까지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특검법이 가결되면 야당은 곧바로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 것입니다. 장외 신경전 끝에 막을 올린 마지막 본회의. 무기명 재표결 결과 최상병 특검법 부결, 이변은 없었습니다. 총 투표수 294표 중 가 179표, 부 111표, 무효 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을 빼고 여야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석했고 앞서 찬성 의견을 밝힌 5명 이외에 국민의힘의 추가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179표 찬성 모두 야권표라면서 이탈은 없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찬성한다던 의원들도 당론을 따라 반대나 무효를 던진 것 같다고 해석했습니다. 무효표는 가 옆에 점을 찍거나 괄호를 적은 게 3개였고 부 옆에 점을 찍은 게 하나였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결국 대통령 거부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21대 국회는 오늘로 임기를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한밤중 북한에서 보낸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경기와 강원 지역에 재난 문자 경보음이 울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사건 사고 김현지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 주민에게 위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식별됐다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해당 물체를 발견하면 군부대로 신고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북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전쟁이 난 줄 알았다는 등 한밤중 갑자기 울린 경보음에 놀란 시민들의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공습을 뜻하는 영어가 함께 쓰여 있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출입기자단에 경기 강원 지역 일대에서 대남 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식별해 군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전방 지역에서 풍선 10여 개를 발견했는데 떨어진 일부 풍선에는 오물도 매달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6일 북한은 국내 대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시뻘건 화염이 건물을 삼킬 듯 타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1개동을 모두 태우고 약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서 추산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건전지를 파쇄기에 돌려가지고 발화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으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화물차 전체가 탔는데 화재 당시 차량 안에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